자, 어제 12월 29일 드디어 모든 외국인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승을 했던 팀 중에 외국인 용병 투수나 타자의 도움 없이 우승한 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우승할 때마다 그 팀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25시즌은 하나 이글스의 폰세와 와이스라는 역대급 외국인 원투펀치가 나오자 가을 야구를 한동안 가지 못했던 하나 이글스가 무려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만큼 이 외국인 원투펀치의 영향은 특히나 큰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든 구단의 외국인 1선발, 2선발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년 시즌에 어느 정도 전망과 기대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LG 트윈스처럼 모두 재계약한 팀도 있고요. 그리고 네일 선수가 2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선수가 됐고요. 무려 이 투수 타자 30명 가운데 14명이 재계약을 했고 페라자 플렉센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30명 중 16명이 우리가 기존에 봤던 얼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적응을 해서 잘 던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까지. 물론 올 시즌 폰세처럼 오자마자 갑자기 리그를 씹어먹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의 선수들은 재계약했을 때 그 전해보다 올해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게 일반적이죠.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리그 내. 그러면서 KT 같은 경우는 3명을 모두 교체한 유일한 구단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톨허스트, 치리노스, 오스틴 딘 등 120만, 140만, 170만으로 돈이 많이 오르죠. 왜냐? 재계약할수록 돈이 올라가니까. 오스틴 같은 선수는 내년이 4년 차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윌켈 에르난데스, 요나단 페라자, 오웬 화이트가 전부 100만 달러, 100만 달러, 90만 달러 이렇게. 그 다음에 SSG는 화이트, 에레디아는 같이 가고 버하겐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삼성은 후라도가 이제 17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죠. 그리고 투수 중에는 오늘은 이제 투수만 할 거니까 디아즈, 맨매닝 이런 선수.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교체되고 새로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팀이 최고의 영향을 끼쳐서 팀을 우승 아니면 오랜만에 5강 이런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일단 이게 바로 2025 시즌 선발 WAR인데요. 여기서 각 팀의 외국인 원투펀치가 차지했던 비중을 보면 하나가 21.19 중에 14.33이에요. 그런데 이 14.33이 얼마나 큰 수치냐면 두산의 전체 WAR 13.65보다도 더 클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로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LG 트윈스는 반면에 7.8밖에 안 돼요. 20.34 중에. 삼성 라이온즈도 18.88 중에 11.17이에요.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후라도 때문이죠.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가 가장 손해를 봤는데요. 16.03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3.6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명 다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SSG도 15.98 중에 10.78 보면은 한화, 삼성, SSG만 해도 3분의 2 정도가 외국인 원투펀치가 선발 WAR에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5명 중에 2명 인데 WR은 3분의 2나 차지하는 게 실질적인 이런 거죠. 두산도 13.65 중에 7.84 그리고 기아는 더 심해요. 12.53 중에 10.2입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거의 6분의 5 정도를 외국인 투수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롯데는 10.91 중에 5.7 절반 정도를 했죠. NC도 8.26 중에 6.79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이 점수 차에 상관없이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는 4.13인데 5.46으로 국내 투수가 다 마이너스로 깎아먹은 구단입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갈 텐데요. LG 트윈스부터 가볼게요. 자, 치리노스와 톨허스트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년 시즌의 WAR이 솔직히 말해서 예측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 기존의 선수들의 성향과 수치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치리노스 같은 경우는 잠실 구장을 썼기 때문에 WAR이 약간 손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 홈런이 9이닝당 0.25개로 리그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왜냐면 전형적인 땅볼형 투수예요. 그라운드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리그 1위인데요. 이 선수가
177이닝을 던졌는데 자책점이 3.31이에요. 그래서 지금 WAR이 5.2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피장타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지금 투심 피안타율 2할 8푼 1리, 슬라이더 2할 4푼 5리, 포크볼이 2할 6리로 요 세 구종을 쓰는데 투심 피장타율이 3할 4푼 4리, 슬라이더가 2할 9푼 4리, 포크볼이 2할 7푼 6리로 실제로 OPS가 0.615로 꽤 낮은 편이죠. 그러면서 좌우를 크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보통 1선발급 선수들은 좌우를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가린다 하더라도 한쪽이 완전히 낮죠. 그러면서 WHIP도 낮은데요. 7인선 선수는 저는 내년에 5.5 정도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2년 차에는 보통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톨허스트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는 WAR이 1.31이었어요. 8경기 중에 6승이나 했고요. 삼진을 어쨌든 9개 이상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해서 어떤 구종이 있다는 거죠. 결정구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피안타율도 보면은 커터랑 포크볼이 1할 9푼 1리, 1할 8푼 4리, 여기가 이제 결정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장타율도 커터와 포크볼이 2할 5푼 5리, 2할 3푼 3리로 굉장히 낮죠. 그런데 아까 포심도 커브도 피장타율이 3할 7푼 7리, 3할 6푼 4리로 아까 톨허스트는 7리로스는 이 피장타율이 진짜 낮은 거죠. 그런데 톨허스트의 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8경기를 던지고 나서 적응을 마친 다음에 한국 시리즈에서 2경기가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가면 갈수록 적응을 마친 선수들은 보통 더 잘해요. 어떻게 던져야 이게 한국 타자들에게 먹히는지, ABS에는 어떤 공이 좋은지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실제로 톨허스트는 우투수지만 좌타자에게 더 강한데요. 우투수에게도 좀 더 강해지고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린 26이라는 게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현재 기량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내년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선수가 5.5, 5.5로 11 정도의 WAR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WAR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폰세가 24, 25 시즌에 압도적으로 8.38이에요. 그 다음이 후라도가 7.57입니다. 그런데 폰세가 180이닝에 자책점도 1점대로 유일해요. 하트 선수조차도 157이닝에 2.69니까 6.15가 된 겁니다. 근데 24시즌에 윌커슨이라는 선수도 196이닝을 던져버렸어요. 자책점이 3.84니까 이렇게 WAR이 6.06이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이 WAR 6을 기록한 선수가 많았는데요. 네일, 앤더슨, 와이스 선수, 요 세 선수 다 2년 차였습니다. 와이스도 2년차, 앤더슨도 2년차, 네일도 2년차,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요 24시즌 후라도도 3년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였다. 여러 해를 뛴 선수들이 보통 더 잘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이닝이 많거나 자책점이 2점 초반대면은 6, 7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20위권 내에는 보통 WAR이 3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를 뽑았다고 해서 무조건 WAR이 5 이런 게 아닙니다. 각 시즌별로 살피면은 WAR 5를 넘긴 시즌이 올해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요 24시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WAR5라는 거는 진짜 높은 수치예요. 올 시즌은 7, 작년 시즌은 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 특이해서 이 중에 3명이나 메이저리그를 간 거죠. 그만큼 올 시즌은 사실 외국인이 잘 던지는 투수들이 정말 많았던 시즌 중에 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러 선수도 3.61, 알칸타라도 3, 작년에 앤더슨 3.35, 엘리아스 3.7, 엔스 3.77 등 3.5대를 기록하는 외국인 투수들도 정말 즐비합니다. 네일 선수도 4.31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요. 보통 적응을 하면.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구단들도. 자, 그래서 요게 가이드라인이에요. 180이닝에 자책점 1.9면은 8.38 됩니다. 197이닝에 자책점이 2.6이면은 7.57 정도 나오고요. 대략적으로 170이닝에 자책점 2.5면 WR이 6.3 정도 나오고요. 자책점이 170이닝에 3.3이면 5 정도 나옵니다. 이게 잠실일 경우 이렇고요. 160이닝에 자책점이 3.3, 라팍이나 이렇게 약간 구장이 작은 구장이 있죠. SSG 같은 구장을 쓰면은, 인천 구장을 쓰면은 이게 실제로 WR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2이닝에 자책점이 3.45인 라일리가 4.34인 게 좀 의외예요. 화이트는 134이닝에 2.87인데 WR이 4.24거든요. 그래서 WR이 꼭 아주 맞는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죠. 왜냐하면 많은 지표가 들어가 있는 자료니까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선발 WR 3.5는 20위권, 그러니까 전체 20위권이니까 이게 나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앤더슨조차도 1년 차에 WR이 3.35를 기록할 만큼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왔을 때 폰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외지 3.5 정도가 저는 외국인 투수가 첫 해에 와서 기록하는 평균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키움을 먼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움을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이 키움의 외국인 투수 점수를 이 정도 매긴 걸 가지고 다른 팀이 이렇게 매겼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여기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자, 알칸타라가 3위였고 로젠버그가 1.79였거든요. 그런데 알칸타라 선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메이저리그 기록도 있고요. 일본 리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이기가 굉장히 쉬운 선수라 제가 좀 빠르게 했어요. 알칸타라 선수가 일본에서 3.49, 4.7, WHIP 1.16에 1.23인데요. 한국으로 와서 자책점이 2.54, 2.67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3.4점대의 선수가 우리나라로 보면 2점대예요. 그리고 이닝도 1위, 2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잘 던졌죠, 실제로. 그래서 이 폰세 선수도 일본에서 요 정도 기록, 이거보다 더 나쁜 기록이었는데 리그를 씹어먹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기록도 중요하지만 일본 리그 기록도 우리나라에서의 성공 지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칸타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표가 23시즌 잘했을 때 그리고 24시즌 못해서 방출됐잖아요. 23시즌보다 많은 지표가 하락이 돼 있어요. 삼진율도 줄어들었고 대신 볼넷률은 많이 줄였어요. 오히려 맞춰잡는 피칭을 하면서 대신 홈런도 조금 늘었고 피안타율 늘었고 OPS 늘었고 이닝당 던지는 공은 좀 줄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3시즌에 WR이 5.36이고 올 시즌이 3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6시즌에는 WR 4.5 정도를 기록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치가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진짜 재밌어요. 키움이라 정말 조용한데요. 이 네이선 와일스 선수가 평균 140 후반의 직구, 그러니까 150을 넘기지 않는 직구예요. 요즘 ABS 추세랑 다르죠. 그리고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그래서 메이저리그 그 경력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굉장히 별로냐? 메이저리그 기록 딱 하나 있습니다. 25시즌에 한 이닝 던졌어요. 근데 이제 네 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 이 선수가 별로냐? 이 선수가 올 시즌 뽑혀온 다른 외국인 투수들에 비해 생각보다 이 마이너리그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2025 시즌 자책점이 3.04고요. 이닝도 3시즌 112, 87, 110, WHIP 피안타율도 2할 4푼 4리, WHIP도 1.24거든요. 이 마이너리그에서 이런 선수들이 보통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리고 출루율도 3할이 안 돼요. 볼넷도 굉장히 안 줘요. 9이닝당 볼넷율이 2.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평균 제가 딱 말한 외국인 투수가 오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3.5 정도 WR을 기록할다는 걸 기준으로 잡았고요. 알칸타라 4점을 해서 이 합 WR을 8로 잡았습니다. 물론 변수는 많죠. 자, 하나 같은 경우가 심각했죠. 폰세 와이스가 14.33이고 이게 두산 전체 6위였던 선발 WR 6위였던 두산의 전체 WR보다도 높은 수치였고요. 자, 지금 이 윌켈 에란데스 평속 150의 직구, 최고 구속은 156, 157인데 평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제구력은 좋지만 패스트볼 무브먼트가 안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직구가 약간 밋밋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투수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경력 없고요. 그것만으로도 아까 앞섰던 그 선수보다 낮고 지금 2025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출루율이 3할 4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책점이 4.8이에요. 이닝은 많이 던졌어요. 자, 제가 바로 비교하겠습니다. 아까 이 와이스 선수 자책점 3.04, 이 친구 4.8, 그 다음에 이 출루율 2할 9푼 7리, 이 선수 출루율 3할 4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9이닝당 볼넷도 3.46, 이 선수는 2.7이에요. 자, 그러면은 와일스 선수가 좋은 선수냐? 지금 윌켈 에르난데스가 좋은 선수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윌켈 에르난데스보다 와일스 선수가 좋아요. 하지만 뭐 하나에서 뛰고 있고 하나 팬분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분 오웬 화이트 선수, 하나에서 두 번째 외국인 선수인데 평균 148에서 150의 직구, 그리고 143의 커터, 그리고 스위퍼가 주구종이다. 느린, 그러니까 네일 선수보다 구속이 느리고 네일 선수처럼 꺾이는 약간 그런 구종이에요. 제가 실제로 구종을 보니까. 그래서 이 선수 일단 메이저리그 기록은 있다는 거는 마이너리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이 선수 좀 쓸만하다라고 올렸는데 전혀 안 통하죠. 왜냐면 구속이 느리니까 자책점이 굉장히 높죠. 알칸타라랑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5시즌 마이너리그 자책점 4.44, 이닝 81이닝, 그리고 안타율이 2할 오픈 4리, WHIP 1.44, 그리고 출루율이 3할 오픈 7리예요. 지금 이렇게 OPS도 737인데 아까 제가 봤던 그 키움의 선수보다 기록이 안 좋아요. 두 선수 다. 그런데 제가 그냥 3.5, 3.5, 합 7 이렇게 줬습니다. 물론 까봐야 안다고 하지만 이 마이너리그 기록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10개 구단과 기존에 있던 선수들 다 뒤져보고 나서 상관관계를 딱 비교하니까 생각보다 기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오히려 구속이 아주 빨랐는데 갑자기 막 급속스럽게 이 선수가 제구력이 ABS에 향상돼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보통의 선수들은 이렇게 마이너리그 성적이 이 와서 미치는 성적과 생각보다 비슷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앤더슨이 떠났죠. 그리고 화이트가 남았죠. 화이트의 WR이 높은 거는 이닝이 되게 적었는데 자책점이 2점대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화이트 선수를 보면은 삼진율이 9.16, 피안타율이 2할 2푼 12, 그 다음에 OPS가 0.608. 그래서 이 선수가 후반기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왜냐면 체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워낙 삼진을 잘 잡고 피안타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9위만큼은 훌륭한 선수거든요. 내년이 2년 차인데, 자, 이 선수 한번 볼게요. 9이닝당 삼진율이 10.53, 10.61로 아까 봤던 하나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삼진율이 좋습니다. 10점대 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앞에 제가 그 마이너리그 기록에 봤던 선수. 대신 출루율은 조금 높았습니다. 3할 5푼 8리, 3할 4푼 4리인데 이게 2할 9푼 1이죠.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화이트 선수 직구 구속이 좀 빨라요. 9이닝당 홈런율이 0.31로 낮죠. 그런데 이 이닝을 보니까 57이닝, 59이닝, 16이닝 이렇게 던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당연히 메이저리그 기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기록이 있는 선수들은 보통 퀄리티가 그래도 마이너리그만 했던 선수보다는 보통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웬 화이트랑 비교하면은 이 지금 메이저리그 기록도 엄청 차이 나죠. 방금 화이트 5점대, 7점대였는데 이 오웬 화이트 하나에 11, 24, 9 이닝도 거의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럴 것 같다 한 게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드류 버하겐 선수는요, 좀 전 개인적으로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35세예요. 내년이 36세 시즌이거든요. 이렇게 이름값 있었던 선수인데 기량이 쭉 하락해서 한국까지 온 선수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았죠. 잭로그가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잭로그 메이저리그 경력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 롯데 그 선수도 있죠. 메이저리그 경력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기량이 하락돼서 한국에 오면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평균 148의 투심, 그러니까 맞춰 잡는 유형이죠. 커리어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 커리어를 보면은 뭐 메이저리그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고 일본 리그 기록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갈수록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24시즌은 좀 좋았는데 이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49이닝.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닝을 많이 던지면 지금 111이닝, 96이닝, 49이닝, 26이닝 이닝이 점점 줄고 있어요. 자책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좋은 성적을 거둘지. 그래서 일단 화이트 선수는 4.7로 늘렸고요. 버하겐 선수는 워낙 커리어가 좋으니까 4로 했어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하겐 선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자, 그 다음에 요 삼성이
후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7.57. 실제로 폰세 떠난 다음에는 무조건 1장이죠. 이 197이닝은 말이 안 되고요. 가라비또 레이에스가 3.6으로 두 선수가 합쳐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삼성은 이 후라도 선수가 실제로 보시면 23시즌에 WR이 5.88, 24시즌이 5.8, 25시즌이 7.57. 여기는 라이언즈 파크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이 WRC 플러스도 그렇고 WAR도 그렇고 어려운 구장에서 잘하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실제로 기록들도 좋아지긴 했지만 라이언즈 파크를 쓰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했기 때문에 WAR이 많이 올라갔죠. 이닝도 처음에는 183이닝이었다가 지금 197이닝. 그러니까 점점 더 야구 주머니가 커지면서 이 선수가 운동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배에다가 이닝을 집어넣구나. 이닝이 점점 늘고 있죠. 7이닝씩. 설마 200이닝을 내년에 돌파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7.5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되게 대단한 기록이 많은데 이런 걸 다 말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아는 선수들은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선수 159km를 던질 수 있는 스쿠볼보다도 더 주목받았던 이 맷 매닝 선수, 삼성과 계약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맷 매닝 선수가 159.3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2022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3.43, 23 시즌에 3.58로 정말 훌륭한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24, 25 시즌 부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다행인 거는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라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실제로 이게 마이너리그 투구인데요. 보시면 커터 좋아요. 이게 떨어질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보면 이 선수가 뭐 잘 던지는 것만 보니까 되게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커터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타자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 직구가 이렇게 요즘 싱커송 다 던지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우투수는 싱커송으로 짝대기 직구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건 톨 허스트 그렇고 대다수의 선수들이 이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은 이렇게 직구가 오른쪽으로 휩니다. 그러면서 평균 94마일, 그러니까 직구 빠르죠. 일단 최소한 152 정도는 평균적으로 던질 수 있고 최고 98마일. 그런데 이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익스텐션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자 입장에서 공이 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서 던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체감 구속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키가 198이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면서 나이가 아직 27세라는 게 저는 장점이에요. 톨 허스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어린 투수들은 한국에 와서 기량을 향상시킨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선수들, 폰세 와이스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메이저리그로 간 것처럼 이 맨매닝 선수도 일부러 일본은 안 가는 이유가 일본을 경험한 외국인 투수들 보면 이닝이 다 되게 작아요. 뭐 40몇 이닝, 50몇 이닝 던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냥 풀타임 선발을 뛰어 내가 메이저리그에 이 정도 체력과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적합한 투수라서 이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 기록이 어마어마하죠. WHIP도 메이저리그에서 1.17, 1.038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아진 거죠. 24시즌부터. 그러면서 24시즌 4.28. 그러니까 22시즌은 마이너리그에서 2.41. 그러니까 이 선수는 마이너리그 레벨이 아니었던 거죠. 25시즌은 6.47로 높습니다. 그런데 삼진은 이렇게 9.7개로 삼진은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홈런을 조금 맞았고 이 출루율도 3할 7푼으로 좀 높았죠. OPS가 0.771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근데 피안타율은 낮았어요. 2할 3푼 1리로. 그러니까 제구가 흔들렸던 거예요. 제구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직구가 한가운데로 몰리면 그때 홈런 맞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너진 선수인데 일단 후라도는 7.5고요. 맨매닝은 사실 나이가 어린데 메이저리그 경력이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그래서 고점은 되게 높을 거예요. 근데 저점도 있어서 어리다는 게 강점이라 저는 4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도 빠르고요. ABS에 맞죠. 그 다음에 NC의 라일리 그리고 로건 선수는 172이닝을 던졌지만 자책점이 4.5라 이 WAR이 2.45밖에 안 돼요. 자, 라일리 선수가 저는 내년에 5.5 정도는 찍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정도로 삼진율 보이시죠? 200 탈삼진을 넘겼어요. 11.3개예요. 근데 이 선수가 후반기에
팀에서 좀 갈았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성적은 더 좋은데 2.98 자책점이 후반기 성적이 4.26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NC의 선발 투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4일 휴식 후 등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NC가 이번엔 그러지 않겠죠. 피안타율도 2할 1푼 1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직구가 워낙 좋은데 커브랑 포크를 거기에 섞어 던지니까 타자들이 직구, 커브, 포크의 속수무책, 장타율도 1할 9푼 1리, 커브가 포크가 2할 3푼 8리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 5.5 정도는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선수가 키가 198에 106kg, 커티스 테일러인데요. 최고 구속 159에 151에서 평균 152 정도의 직구, 그리고 이제 3쿼터에 가까운 팔각도, 디셉션이 좋거든요. 제구도 좋은 선수예요. 실제로 보면은 마이너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21. 되게 좋은 편이에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리고 WHIP도 1.19.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피안타율이 2할 2푼 6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출루율도 3할 5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위도 있고 이렇게 제구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평균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WAR 3.7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일리 5.5, 테일러 3.7 이렇게 9.2의 WR을 기록할 거다. 자, 그 다음에 KT가 진짜 황당하죠. 외국인 투수 단 한 명도 국내 3선발보다 잘 던진 선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외국인 농사를 망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둘 다 바꾸는데요. 이 보실리 선수, 이 평균 구속 92마일로 느리지만 다양한 구종과 운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나이도 좀 있죠. 이제는 왜냐면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의지가 끊겼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갔는데 올 시즌 자책점이 6.0이에요. 그전에는 4.5, 그 다음에는 3.8인데 메이저리그에서 아마 올 시즌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마이너리그 기록이 되게 좋아요. 자책점이 2.14입니다. 그리고 이닝도 127, 135, 134 엄청 이닝도 많이 던져요. 지표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급은 아닌데 메이저리그급이 아닌 선수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구속이 느리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평균 구속 92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구력 좋고 구종 다양하고 이런 선수들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빵 이상은 성공한다. 그래서 3.5보다는 높은 3.8. 지금 보시면 출루율도 2할 9푼 7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지표입니다. 이게. 홈런도 거의 안 맞았죠. 자, 그리고 나서 맷 사우어 선수는 이 KT에서 저는 조금 괜찮은 선수인 게 이 선수가 다저스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LA 다저스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무언가 이 선수에게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그런데 이게 150km 중반대 빠른 공, 그 다음에 커터가 좋아요. 90마일의 커터, 145km의 커터. 그런데 폰세의 커터가 평균은 아니지만 140 한 8 정도 됐거든요. 커터가 150에서 14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폰세가 메이저리그 비싼 돈 받고 간 거죠. 그러면서 슬라이더 싱커 이렇게, 그리고 포신 페스티벌의 평균 시속이 약 151.6.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한 152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들은 보통 ABS에 맞는 선수죠. 직구 구속이 152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게 150 딱 93마일. 근데 딱 던지면 이렇게 96마일. 이런 거는 155. 이런 거를 실제로 올 시즌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구가 96마일. 보이시죠? 그러면서 93마일. 이게 아까 제가 말하는 싱커성. 이 메이저리그 오른손 투수들은 전부 다 직구가 이렇게 싱커성으로 던져요. 93마일의 싱커. 톨허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싱커성 95마일 보이시죠?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존으로 들어가는 거. 95마일. 이게 153. 그러니까 152에서 153은 쉽게 뿌려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선수 거기다가 요 슬라이더가 좋더라고요. 탁 아래로 떨어지는. 스플리터도 있다고 하는데 요 구종은 슬라이더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탁 떨어지는 요게 있어서 이 선수가 저는 KBO에서 굉장히 잘 통할 것 같아요. 이 느낌이. 한국 타자들이 딱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빠른 직구에 낮게 떨어지는 이 변화가 하나 있으면 그게 슬라이더든 스플리터든 메이저리그 기록도 이렇게 2년 연속 있고 그래서 WR이 3.8 정도는 찍을 것 같다. 근데 고점도 상당히 높다. 물론 마이너리그 성적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좀 맞는 그런 유형이다. 그래서 보실리도 3.8, 사우어도 3.8 정도. 그래서 KT가 저는 생각보다 2명 잘 교체한 것 같은데 까봐야 알죠? 자, 그 다음에 롯데가 재밌습니다.
이 데이비슨, 이 데이비슨을 교체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이 선수 아마 놔뒀으면 WR 4.5는 찍었을 거예요. 지금 22경기 3.38인데 감보아 선수가 나쁘지 않아서 감보아 선수를 재미를 너무 봤죠. 이 선수 부상 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또 교체를 했는데 벨라스케즈가 난리가 난 거고. 자, 그러면서 제가 봐도 폰세급 투수가 2명이나 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롯데가 새로 운 선수는 모두 150km 중후반대 공을 던진 합니다.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했어요.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잘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데요. 엘빈 로드리게스는 최고 157, 그리고 여기에 스위퍼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터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 그리고 결정구도 확실히 있다.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경력도 있고, 로드리게스는 디셉션, 투구 폼도 좋아요. 그리고 볼넷 허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비슬리 선수가 한신이 우승을 차지하는 그 팀의 선발을 올 시즌은 아니었 6개의 선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 한신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실제로 이 슬라이더 끝내줍니다. 그리고 스플리터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정구가 2개나 있어요. 이 선수 대박이다. 비슬리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엘빈 로드리게스가 이렇게 야쿠르트에서 24년도에 자책점 1.8, 그리고 무려 45이닝에 볼넷 12개.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닝이 적어요. 33이닝 45이닝. 그러니까 일본보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예 바로 한국으로 오는 선수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 당연히 너무 뛰어난 활약을 하니까 2025년도에 메이저리그로 갔죠. 근데 난타 당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온 거죠. 근데 WHIP도 일본에서 1.39, 1.16으로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스위퍼. 기가 막히죠? 여기 있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꺾여요. 스위퍼 134. 기가 막힙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요게 95마일 그냥 쉽게 던져요. 95마일을 193km. 요거는 또 80마일의 커브. 기가 막힙니다. 커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체인지업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스위퍼로 우타자 잡고 체인지업으로 좌타자 잡고 커브로 타이밍 뺏고 직구 줬고. 그러니까 4개의 구종이 기본적으로 일본 우리가 K 베이스볼 이런 거서 일본하고 보잖아요. 그 선수들보다 훨씬 좋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체인지업도 140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선수 그리고 제레미 비슬리도 마찬가지야. 한신에서 자책점 2.2, 24시즌에 2.47, 76이닝, 그리고 올 시즌은 4.6, 그리고 메이저리그 기록도 나쁘지 않았다. 4.8, 7.7.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 선수가 오히려 WHP가 엘빈 선수보다 더 좋습니다. 탈삼진도 되게 잘 잡고 볼넷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153 그냥 쉽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 기가 막혀. 145의 슬라이더인데 이 커터성보다는 약간 더 많이 휘어요. 빠따를 휘는 잡는. 그러니까 커터성은 이렇게 범타를 유도하는 건데 이 슬라이더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많이 휘니까. 근데 이게 슬라이더예요. 145에. 그리고 132에 요런 포크볼도 있고 145에 포크볼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144에 커터, 슬라이더. 그리고 요거는 커브볼. 요거는 지금 포크볼. 요거는 포크볼까지. 되게 높았죠?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포크볼 139에 포크볼까지. 이 선수가 구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컨트롤이 물론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디 폰세의 기록보다 제레미 비슬리랑 엘빈 로드리게스의 기록이 더 실제로 좋아요. 그래서 폰세급 투수가 2명이 왔다라는 말이 허언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 선수들의 투구 영상은 물론 저는 하이라이트를 보지만 그거를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비슬리 5, 엘빈 5 합이 10 정도 전 기록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일 올러가 25시즌 합 10.2를 찍었습니다. 네일 선수 가장 많은 200만 달러를 받은 선수죠. 자, 그러면서 네일 선수가 지금 보시면 첫 해에 4.31이었는데 2025년도에 6.95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체인지업, 퀵 체인지업이 완전히 자기 구종으로 익혔어요. 그래서 24시즌의 체인지업보다는 거의 24시즌은 요 슬라이더, 그러니까 이 스위퍼 하나 가지고 타자를 요리했다면 이제는 체인지업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심도 워낙 좋죠. 그래서 모든 구종이 올라갔어요. 이게 적응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투심도 끝내주지, 범타를 유도하지, 스위퍼 좋지, 거기에 체인저까지 있지. 그러니까 사실 네일 선수가 9위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KBO의 1선발급이죠. 이닝보다는 9위. 그래서 저는 WR 7 좋습니다. 7.
그리고 올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자책점이 생각보다 이 삼진율이 좋아요. 10.21. 그리고 피안타율이 2할 2푼 6리로 초반이죠. 근데 이제 뭘까? OPS도 괜찮은데 자책점은 조금 높았죠. 3.62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복이 좀 있어. 기복이 있는 투구 때문에, 그리고 이닝을 생각보다 많이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좀 약간 긴가민가 했지만 3.6 이상이라는 거는 평균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는 재계약을 충분히 할 만해요. 그래서 요 내년에는 4.7. 왜냐면 이 선수가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지금 피장타율이 둘 다 1할 때죠. 그러니까 직구도 좋은데 커브가 좀 약해요. 그런데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타자를 요리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4.7. 근데 올러 선수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리그 경력 5.3. 근데 이닝을 조금 이제 52 많이 던졌고 출루율이 이렇고 삼진이 9.74개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10.1개.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슷한 수치가 있어요. 피안타율 2할 2푼 8리, 아까 올러 선수 2할 2푼 6리. 생각보다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2할 초반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이게 이놈이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은 7과 4.7로 합 11.7인데 이게 모든 10개 구단 중 원투펀치 1위가 기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도 전 되게 재밌어요. 잭로그랑 코러빈인데요. 잭로그 선수가 175이닝이나 던졌어요. 그러니까 두산이 못해서 그렇지, 9위여서 그렇지 잭로그 선수 진짜 대단했습니다. WHIP 1.05고 176이닝, OPS가 0.6도 안 돼요. 피안타율 2할 2푼 4리, 볼넷이 2개가 안 돼요. 9이닝당. 삼진보다는. 그래서 이 선수의 약점이라는 건 어쨌든 투심과 슬라이더를 주로 많이 던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약점인데 3구종이 하나 장착된다 이러면 KBO 씹어먹는 거죠. 그러면서 WR이 5.34에서 전 6 정도로 기억하는데, 왜냐면 좌승사자 67.2이닝 동안 지금 좌타자에게 1할 8푼 6리, 피안타율이 1할 6푼 5리로 그야말로 좌승사자인데 아마 내년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 LG와 삼성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잘 던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정말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잭로그 역시 메이저리그 기록이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리그 자책점 보이시죠? 2.59, WHP 1.09, 피안타율 2할 2푼 4리. 제가 말했죠? 이 정도는 되는 선수들이 한국에 오면 잘 던진다고. 올러랑 잭로그가 그 정도 했고요. 올 시즌 뽑힌 다른 투수들이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잭로그랑 올러 정도 급은 못 던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플렉센 선수 정말 잘할 것 같다. 왜냐? 이게 플렉센 선수가요, 메이저리그 기록이에요. 이게 마이너리그 기록이 아니라. 그 어떤 투수 단 한 명도 이 정도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플렉센 선수는 직구 구속이 KBO 있을 때랑 똑같아요. 느려요. 150이나 빨라야 152예요. 그런데 지금 자책점 봐요. 3.61, 3.73, 메이저리그에서 179이닝, 137이닝, 여기 지금 4.95, 160이닝 보이시죠? 한국 기록도 아니라 메이저리그 기록이에요. 일본 기록도 아니라요. 이 선수 실제로 2020년도 두산에 있을 때는 삼진율이 10을 넘었고 포심 구속이 평균 구속이 149.1이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해요. 빠르면 152예요. 150, 149 이렇게 던져요, 실제로. 그리고 커브 슬라이더 주로 던지고요. 체인지업 없고요. 구사율도 포심 많이 던지고 커브 슬라이더 많이 던져요. 그런데도 이 구종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저런 대단한 성적을 낸 게 바로 플렉센입니다. 실제로 이 기록, 20 시즌의 기록을 뭐 SSG의 화이트, 기아의 네일, 그리고 한화의 와이스, 폰세, 뭐 후라도 선수와 비교해보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를 더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실제로 정규 시즌보다도 가을 야구에서도 잘했죠. 적응하고 나서.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서도 잘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때 MVP 받을 만큼 진짜 잘했잖아요.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요 KBO 리그 기록을 전 정말 잘할 거다. 그래서 5.5는 줄 수밖에 없다. 5 이상 줘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올 시즌 새로운 외국인 중에 전 플렉센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기록은, 야구라는 게 재밌는 게
구위도 중요한데 제구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종의 특이점도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타자 앞에서 어떻게 1mm라도 2mm라도 더 꺾이는지 그런 구종을 던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하게 이런 성적을 낸 거고요. 저는 새로 뽑힌 외국인 중에서는 플렉센이 1등 할 것 같아요. WAR.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LG는 치리노스 5.5, 톨허스트 5.5 이게 LG의 장점입니다. 뭐냐? 크게 변수 없는 WAR 11 정도를 찍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검증 받았으니까 하나, 윌켈, 그 다음에 오웬 선수 3.5, 3.5 그런데 변동폭이 너무 크죠. 이걸 7로 예상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략 여러가지 선수들의 수치를 기록했을 때 7,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 기록과 메이저리그 경력으로 제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 5에서 9 사이다. 그 다음에 SSG의 쓱 화이트 4.7, 그 다음에 버하게는 이름값으로는 참 버하게는 좋은데 나이가 많아요. 저는 이게 4는 줬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일단 8.7, 삼성 후라도 7.5. 그러니까 맨매닝은 터지면 대박이야.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수쿠볼보다 높은 그런 드래프트로 뽑혔겠어요. 그 정도의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재능이 있는 선수 중에 와서 터진 선수도 있고 안 터진 선수도 있으니까 재구불한 저점도 존재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4, 그래서 합이 11.5. NC의 라일리 5.5, 테일러 3.7.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어서 3.7입니다. 9.2. 그 다음에 KT, 보실리 3.8, 사우어 3.8인데 저는 이 선수를 더 높게 봐요. 돈은 이 선수가 더 적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153을 쉽게 던지고 일본에서 WHIP가 낮았다. 그래서 이거는 롯데가 빠졌구나. 여기 롯데예요. 롯데가 153도 쉽게 던지고 일본에서 WHP가 낮음, 제구가 좋다는 거죠. 일본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둘 다 5. 그래서 롯데는 합이 10. 그 다음에 기아 네일 7, 올러 4.7, 합이 11.7. 두산 쨍로그 6, 플렉센 5.5, 합이 11.5. 그래서 기아가 1위. 그리고 11.5를 기록한 두산. 그 다음에 삼성 2위. 그 다음에 LG가 4위. 롯데가 5위. 약간 요 정도로 10위 넘는 팀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까봐야 알지만 투구 영상이나 결정구 분석 등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인데요. 하다 보니까 42분이 넘었는데 10개 구단 하려니까 오래 걸렸죠. 만약에 그래도 이걸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만약에 간식 드실 거면은 요거 야구 관계자들에선 유명하잖아요. 메가칩스 떡볶이 요거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제 채널에서도 한 번씩 구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